자, 2월 20일입니다. 신문 브리핑 하고 로마도타로 어제 하는 거 이어서 하죠. 자, 조선일보 일면 기사는요. 특검 연장법 국회 처리 사실상 무산입니다. 야사당 특검 연장 합의했지만 정세균 의장, 권성동 법사위장 여야 합의 없이는 통과 어렵다. 마지막 열쇠진 황교안은 침묵이라고 합니다. 한번 추이를 지켜봅시다. 3년에도 이어진다고 합니다. 야만적 범죄 단교하라. 동남아에 번진 반북. 김정남 관련이죠. 자, 비은행 고리대출, 고리라는 거는 이자율이 높은 대출 17% 폭증, 가계빚 1년 새 141조 늘었다라고 합니다. 아유, 위대한 업적이지, 박근혜 정부의. 자, 박연차의 2조 원대 베트남 발전소 어찌하리. 이건 뭔지 모르겠네. 조선일보 환경 대상 주인공을 찾습니다라고 알립니다라는 게 나와 있는데, 조선일보를 구독하지 않아서 나무를 좀 덜 베게 하는 사람들이 그 환경 대상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이면입니다. 왓츠앱 한 줄에 취재진 발칵, 김한솔 찾아라 밤생 소동.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어제 조선일보에서도 나왔던 기사 같은데, 김한솔이 말레이시아에 들어왔다라는 정보가 있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이제 언론사들이 낚여가지고 추태를 보였는데, 근데 사실은 이제 김한솔이 들어온다는 게 여기가 그 어디에요? 김정남 아들이 말레이시아에 들어온다는 게 허위 정보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언론들이 얼마나 병신인지 알려주는 좋은 기사인 것 같습니다. 조선일보도 어제 그런 기사 냈던 것 같은데 자아 비판하시나? 이렇게 안 내는 것보다 낫지. 자, 김정남 보도서 과시한 일본의 동남아 파워. 자, 3면 정치입니다. 국회에서 충돌한 사야 1여 특검 연장 여부는 결국 황교안 손해. 법사위 특검법 개정안 논의 1시간 만에 파행. 그러니까 특검이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가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을 연장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게 요 법인 특검법 개정안 관련 법인데, 논인데, 황교안이 닥치고 있답니다. 황교안은 닥치고 있고 새누리당은 협박 말라 뭐 그러고 있다는데, 국민들의 힘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난 안 느껴지는데. 국민들의 힘, 1000만 명이 시위 나오면 그게 국민들의 힘인가? 난 힘이 안 느껴지는데요. 어떡하지? 자, 아무튼 기간 만료 일주일 남은 특검 연장 가능성 적다 판단해 마무리 작업. 대통령 물러나고 사법 처리도 중단. 범여권에서 탄핵 전 자진 하야론 거론. 왜 내가 사람들이 주말마다 나가는 것들이 무의미할 수 있다고 그랬는지. 뭐긴 뭐예요. 방송이지. 내가 말씀드렸죠, 그죠? 늘 항상 뿌리를 뽑지 못할 것 같은 기분이 드네. 사면입니다. 문재인 분노 없이 정의 없다. 안철수 정의의 마무리는 사랑이다. 참 미안합니다. 안철수가 아니고 안희정입니다. 안희정. 예, 뭐 그렇답니다. 넘어갑시다. 김정남 암살, 이승만 박정희에 비유하다니. 여야 3당 일제히 정세현 전 장관 발언 비판. 정세현 전 장관 누구냐면은 문재인의 국정사문단 공동위원장인데, 오게 정치 공세죠 뭐. 자, 민주뺀 3당 원내대표 대선 전 단일 개헌안 마련한다. 에이, 넘어갑시다. 오면입니다. 또 김정남 이야기네. 말레이시아 북한 무비자 폐지하자. 인도네시아 북한 식당 수사한다. 넘어갑시다. 볼 필요가 없다. 6면입니다. 혁신도시 핵심인
산학연 단지 기업은 외면 부동산업자만 몰려. 산학연이 뭐냐면은 산업, 그 다음에 대학, 그 다음에 연구. 헛바퀴도는 산학연 클러스터라는 이름으로 김천 혁신도시 관련 얘기인가 보네요.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지방 이전 일정에 쫓겨 옮겼지만 처분 못한 수도권 부동산 1조 원 규모다. 자, 넘어갑시다. 팔면입니다. 바둑에서는 자존심 구긴 인간, 번역에서는 인공지능 눌렀다. 예를 들어서 그 번역의 원문이 I had never heard of so much flash memory in such a small device인데, 인공지능은 이걸요, 나는 그렇게 많은 플래시 메모리에 그러한 작은 장치에 들어본 적이 없다. 굉장히 수장인데? 인공지능 치고 굉장히 번역 잘하지 않았나요? 인간은요, 나는 그렇게 작은 휴대폰에 그렇게 큰 용량의 플래시 메모리가 가능하다는 말을 들어본 적도 없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이제 그걸 했는데, 인간 대체하려고 그러면 그렇게 멀지 않은 것 같은데. 옛날에 구글 번역 있잖아요. 옛날 구글 번역에서 지금 구글 번역이 된 걸 생각해 보면, 옛날 구글 번역에서 지금 구글 번역으로 변한 걸 생각해 보면은 충분히 빨리 바뀌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넘어갑시다. 아이고, 난 영어 안 배우고 있으면 좋겠다. 자, 10면입니다. 우병우 내 뒷조사하다 형사처벌될라. 협박. 우병우 그거 됐어요. 우병우 그 구속영장 기각되는데, 난 이걸 어제 밤에 봤거든요. 어제 밤에 봤는데, 그걸 보면서도 아이고, 사람들이 1000만 명 나와서 저렇게 했는데 안 되는구나. 역시 사람들이 힘이 없구나, 그런 생각을 했지. 우리가 의사를 타진한다는 거하고 의사가 받아들여질 수 있는 배경이 있다는 건 다른 거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막 100명이 나와서 말을 해. 100명이 나와서 말하는데 그게 되게 합리적인 의견이야. 공통된 의견이고. 근데 결정권자인 한 명이 그게 듣기 싫을 때 그걸 안 듣는 거는 사실 그 말이 얼마나 합리적인 거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말의 합리성이 그게 일이나 아니면 좋은 결과를 내는 것으로 이어지진 않단 말이지. 주장의 합리성이 말이죠. 요즘 시기 보면 그런 거 많이 생각 듭니다. 자, 아무튼 우병우 기각됐는데 부제가 이겁니다. 특검 특별감찰관실에 전화 걸어 감찰 방해한 정황 확보 뭐 이런 얘기 있고. 우병우 기살았네? 영주드가 살란가? 자,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첫 자백 나왔다. 네, 넘어갑시다. 그 신동철 전 비서관이 혐의 인정했다고 합니다. 11면 얘는 뭐 특별하게 읽을 가치가 있는 기사는 없는 것 같아요. 이런 건 있네. 돈이 없어서 인간 사료 먹는다는 취준생들. 인간 사료가 뭐냐면은 그 벌크 과자들인데, 내가 2012년쯤에도 사 먹은 적이 있어요. 자취할 때였는데 눈에 띄네 벌크를 먹었었는데, 친구가 그걸 보고는 당뇨 걸린다고 뒤진다 그런다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안 먹었지. 자, 아무튼 그 인간 사료라는 게 이제 아무튼 엄청 싼 가격의 과자를 많이 사는, 한 상자 단위로 이렇게 사는 걸 얘기하는 건데요. 벌크 과자라 그러는데, 돈이 없어서 밥 대신 그걸 먹는답니다. 한 번 먹으면 맛있지, 두 번 먹으면 맛없거든요. 자, 12면입니다. 부양 의무자 없애자는데 필요한 돈 해마자 10조다. 이거는 뭔지 모르겠네요. 부양 의무자를 없애자라는 게, 그러니까 기초생활보장 부양 의무자 기준을 없애자는 논의가 재점화하고 있다.
유승민이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는 게 요 기사 취지인 것 같아요. 자, 고령사회 1년 일찍 왔다. 연말까지 65세 이상 14% 넘을 듯. 9년 뒤에는 20% 넘어 초고령 사회. 존나 기쁘다. 난 20대거든. 13년입니다. 도로 지하화 사업. 지상에서 암초 만난다. 그러니까 지하로 터널 뚫는 거. 그러니까 이게 그냥 터널이 아니고 엄청 깊게 뚫어서 그 지하로 아예 도로를 내는 거를 의미하는데, 지상에 환기구를 놓고 주민하고 갈등이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취지가 이겁니다. 굴뚝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는 어떻게 걸러낼 건가요? 그러면 지하도로 쓰지 마. 그냥 지상으로 그냥 차 다니게 해. 그냥 당신의 집 앞으로 다니게 하십시오. 그러면 되잖아요. 그죠? 참 되다는 거 가지고 시비를 건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니면 저 환기구 저걸 좀 높이 할 수는 없나? 그러면 사람들이 좀 덜하지 않을까? 옛날에 그런 것도 있었는데, 어느 군지 기억이 안 나는 서울의 어느 구였는데 최근이었어요. 한 달 이내의 사건인데, 소방서가 들어온다는데 소방서가 혐오 시설이라고 미친놈들이 못 들게 하는 거야. 사이렌 소리 시끄럽다고. 화장터가 들어오면 반대한다. 그건 난 이해라도 하겠다. 자, 16면 국제면입니다. 새 NSC 새 수장은, 미국 새 수장은 이라크 전 영웅이자 역사 박사다. 맥메스터라는 사람이 이제 한다 그러는데 넘어갑시다. 미국 얘기 우리가 뭐 해서 뭐 하겠습니까? 뭐 하는 거야 이거는? 18면에 뭐 전면 광고가 이상한 게 있는데 뭔지 모르겠는데 넘어갈게요. 19면 별거 없고, 20면 별거 없고, 21면 별거 없고, 22면 별거 없고, 23면 별거 없고, 24면 별거 없고, 25면 별거 없고, 진짜 별게 없습니다. 26, 27은 별게 있네. 27면에 신문은 선생님 면인데, 그 강대국이 그은 식민지 경계 국경선으로 해줬어요. 요거는 말레이시아, 그다음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태국, 그다음 뉴기니, 파푸아 뉴기니 이런 나라들의 그 동남아 나라들이죠. 동남아 나라들의 국경선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읽어보세요. 참 좋은 글이다. 진짜로 농담이 아니고 좋은 글이다. 28면은 이제 오피니언인데, 28, 29면은 특별히 뭐 의미 있는 글은 없고요. 30면 봅시다. 30면 오피니언입니다. 분노 상업주의와 한국 영화라는 칼럼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베테랑, 더킹 등의 재벌의 횡포와 검찰의 탈선에 대한 대중의 분노를 극대화했던 영화들에 비하면 재심의 분노 상업주의는 극히 사소할지 모른다. 하지만 픽션인 전작들과 달리 재심은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 그것도 전술했듯 진실과 정의를 전면에 내세운 영화이다. 스스로를 위해서라도 축소와 과장의 단순 입음법보다 삶의 복잡한 실체적 진실을 보여주려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았을까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재심이 무슨 내용이죠? 무슨 내용일까요? 그거군요. 익산의 약천오거리 살인사건이구나.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전북의 익산에서 살인사건이 한번 2000년에 터졌었었는데, 근데 그거에서 엉뚱한 사람이 이제 가해자로 지목돼가지고 형을 살았어요. 근데 그걸 재심을 해서 이제 무죄로 밝혀지고 다른 사람이 실제로 이제 실제 가해자로 이게 밝혀져가지고 됐다, 뭐 그런 얘기거든요. 그거를 영화로 만들었나 보네.
하여튼 문화부 차장의 이야기입니다. 자, 넘어가고요. 지난 이거 그게 이 약천 오거리 사건이 이게 그 옛날에 그 뭐예요? 그것이 알고 싶다에도 나오고 그랬었었는데. 자, 지난해 여름 박 대통령이 다른 선택을 했다면 이라는 칼럼이 있습니다. 부제는 이겁니다. 그 미르 K 스포츠 재단과 민정수석 의혹을 들여다보던 특별감찰관실을 무력화시킨 정권 실세들이야말로 박 대통령을 탄핵 위기로 내본 주범들이다. 그래서 박근혜는 아무 잘못도 없다라는 게 조선일보 부국장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넘어갑시다. 32면입니다. 검정은 이긴 건가요? 교과서 관련 얘기야? 논설위원이 쓴 글인데 이게 첫 문단에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야당과 좌파 교육감, 전교조, 민노총이 집단 힘으로 개별 학교의 교육 선택권을 짓밟은 행위는 사회 전체뿐 아니라 그들 스스로에게도 후환으로 남을 것이다. 새 교과서 연구학교 신청률은 5,565대 1이었다. 전체주의 독재국가에서나 나올 수 있는 숫자다. 쓰레기를 5,566개 학교 중에서 하나만 선택했다는 게 너무 역설적인 그런 얘기 아닌가? 요거에 대해서는 오늘 아침에도 다른 기사를 봤었었는데, 뭐 명고에서 학생들은 다 반대한대요. 학생들하고 교사들하고 그 다음에 그 누구예요? 학부모들은 전부 다 또 반대한다 그러더라고. 근데 이게 또 웃긴 게 문명고는 사립고야. 사립고고, 그리고 그 국정교과서에 반대했던 교사들이 있죠. 교사들은 뭐 다른 데로 발령을 보내거나 아니면 해직 통보로 보냈다 그러더라고요. 결국에는 그러면 요 문명고 사건의 이야기는 뭐냐면은, 핵심 뭐냐면은 이사장이 지 좆대로 지 출세하려고 학생들을 제물로 삼았다는 건데, 하여튼 그거에 대해서는 조선일보가 보도하지 않고 열심히 이렇게 전체주의 독재주의 국가다, 뭐 전교조의 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전교조가 무서워서 내가 잠을 자겠나 모르겠습니다. 자, 논설위원이 전교조 무섭다니까 무서운 거겠지. 넘어가겠습니다. 전통시장 불나지 말라고 기도만 해야 하나라는 건데, 이거는 보험연구원 원장이라는 사람이 기고한 글이에요. 이거 보험사에서 안 받아준 거 아니었나? 보험 들려 그랬는데. 그러니까 지금 요 글 중간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해결책은 보험 제도를 활용하는 것인데, 전통시장 점포 중 화재보험에 가입한 비율은 26.6%대에 불과하다. 경제적 부담 때문이다. 근데 경제적 부담이 아니라 그랬어요. 최근에 여수하고 그 다음에 대구에서 각각 그거 있잖아. 불 한 번 크게 났잖아요. 그죠? 벌써 최근은 아니구나. 벌써 한두 달 됐는데. 근데 거기서 화재보험을 그럼 왜 안 들었나 라고 사람들이 물었을 때 그 이유가 뭐였냐면은, 예를 들면 경제적 부담이나 그런 것 때문이 아니고 보험사에서 안 받아줬대요. 보험사에서 보험을 가입을 거부했대요. 그러니까 재래시장의 구조상 이제 불이 나면은 이게 쭉쭉 번지고 한 번에 지금 한 지구가 다 타버리고 그럴 정도인 거잖아. 그것 때문에 보험사에서 그걸 거부한 것 같은데, 근데 보험연구원장이 지금 경제적인 그것 때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는 좀 많이 무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사설입니다. 김정은의 형 독살 테러도 있을 수 있다라는 문측 위원장. 넘어갑시다. 탄핵 찬반 파괴적 정면 충돌 바라볼 수밖에 없다면. 정치와 지역에 휘둘린 555조 국민 노후 자금. 이거는 전주로 어디에요? 국민연금공단 기금 운용본부가 옮겨가는 가지고 지랄하는데, 난 조선일보가 서울에 이렇게 목매는 거를 잘 모르겠네. 자기들 건물이 서울에 있어서 땅값 떨어질까봐 그러나? 아니면 자기들이 서울 호족이라서 그러나? 조선경제는 뭐 오늘도 특별한 얘기가 있냐 싶어요. 가계빚 사상 최대. 양도 늘었지만 질도 나빠진 게 문제다라는 기사가 조선경제 1면이고요. 작년에 1344조랍니다. 1344조 가계비가요. 가계비지요.
1340조 1조라고 그래도 감이 안 오는 그런 돈인데 1344조도 얼마나 큰 돈일까? 정경련에서 현대차가 탈퇴했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고 다른 얘기는 뭐 별거 없네요. 자, 한국일보 봅시다.